안녕하세요. 장윤선 기자입니다. 저 뒤쪽에 서 계신 선생님들 앞쪽으로 오셔서 앉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의 이렇게 오손도손 함께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쪽으로 조금씩 당겨서 앉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네, 앞쪽에 자리 많습니다. 네, 잠시 후에 또 집회 리허설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면 음악 소리가 커져서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소리가 잘 안 들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앞쪽으로 좀 당겨 앉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뒤에 서 계시지 마시고 앞쪽으로 중간에 가셔도 돼요. 네, 중간에 가셔도 되니까 앞쪽에 예, 당겨서 앞쪽으로 앉아주세요. 선생님 앉으시죠. 네. 지나가던 과객입니다. 괜찮습니다. 앉으십시오. 와서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지금 2시 3분 지나고 있어서 예정된 시간이 3분이나 지나서 네, 예. 악수도 라이브 방송 중에 악수도 하는 센스. 예.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 예, 굉장히 좋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탄핵 버스킹 7번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박주민 TV 그리고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함께 공동 생방송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장윤선 기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아니 우리가 네, 박주민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용호 의원님 인사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용호입니다. 네. 아, 의원님 옷 좀 똑바로 입으라. 고등학생처럼 옷 똑바로 입으라고 야단 맞았어요. 시민들께. 예. 아, 사실 오늘 38 세계 여성의 날 여성대회 해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어제 내란숙의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법원으로부터 나오면서 상당히 다들 근심스러운 표정이십니다. 밤사이에 뉴스가 조금 더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검에서는 이제 석방해라라고 지휘를 하라는 것이고 특수본 그러니까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맡고 있는 특수본에서는 반대하면서 서로 갈등 중이다. 뭐 밤새 싸웠다. 뭐 이런 소문이 좀 있기도 한데요. 여하튼 그 어제 벌어진 구속 취소 사태와 관련해서 오늘 본격적으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 분 모두 법조인, 예, 법률가 출신이시기 때문에 간단한 구속 취소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일단 초동의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법률위원장 이용호 의원님께 먼저 듣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맡고 있고요. 상임위는 법사위가 아니고 환노위입니다. 예,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는데 의원님들이 제가 환노위라고 하면 몰라요. 법사위인 줄 알아요. 당 법률위원장 맡고 있는데 구속 취소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구속은 아실 거고 이번 사건은 윤석열에 대한 체포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체포가 돼서 체포로부터 이제 쉽게 말하면 체포로부터 구속 기간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체포 시점으로부터 10일입니다. 10일 구속기간. 그래서 1월 15일 날 체포돼서 1월 24일 자정에 원래 마감이 되는 거예요. 구속기간은. 그런데 그 중간에 무슨 두 가지 일이 있냐면 첫 번째는 체포 적부 심사를 합니다. 이 체포가 정당하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윤석열 측에서 한번 법원에 판단을 구해요. 그러면 그 기간은 이 구속기간 10일 중에서 그 기간을 빼고 남은 기간을 10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기간을 포함해서 10일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게 첫 번째 쟁점이었고 두 번째는 또 그 체포 적부 심사가 기각이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는데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면 또 그 기간을 어떻게 영장 실질 심사 받는 기간은 구속 기간에서 빼는 건 맞아요. 빼는 건 맞는데 얼마만큼 뺄지
날수로 뺄지 시간만큼 뺄지 이게 두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실질심사 그 기간을 날수로 빼게 되면 좀 많이 빠지니까 24일 자정이 아니라 조금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근데 이번 결정처럼 시간으로 빼면 조금만 늘어나겠죠.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그런데 이 쟁점 두 가지가 지금까지 법원에서 한 번도 선례가 없는 쟁점이었고, 심지어 반대로 이런 쟁점에 대해서는 그 윤석열 측이 주장하는 내용, 즉 이번에 법원이 받아들인 내용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계속 관례적으로 해왔던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날수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구속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게 되는 셈이죠.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판결을 한 거예요. 그리고 체포 적부심을 진행했던 그 심사 기간은 아예 반영을 안 했어요. 만약에 그 체포 적부 심사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해야 된다라고 하면 구속기간이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 그 구속기간 범위 안에서 적법한 기소를 한 걸로 판단이 될 텐데, 그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법원은 윤석열에게 다 유리한 매우 이례적인 판단을 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렇게 이제 규정하는데, 윤석열 특혜 결정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요. 굉장히 심각한 결정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제가 급하게 불려가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어떤 기간을 규정할 때 시간으로 규정한 규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 48시간 내에 뭐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반면에 며칠 뭐 10일, 20일 이런 식으로 규정한 규정이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구속 관련된 시간을 잴 때는 다 일로 계산해 왔단 말이에요. 특히 명문도 일로 돼 있어요. 일로 날짜. 근데 갑자기 이번 법원에서는 일로 계산하면 안 되고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으로. 일로 계산하면 예를 들어서 하루가 다 안 되더라도 일이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시간으로 계산하면 딱 그 시간 되면 무조건 끝나야 되고, 그래서 한 번도 그렇게 해석을 해본 적이 없는 거를 지금 이렇게 결정을 한 거라서, 검찰도 처음에 입장을 뭐라고 냈냐면 기존의 검찰이 하던 실무적인 사례와 전혀 다르다라는 입장을 냈고, 심지어 법원이 낸 설명 자료가 있어요. 결정을 이렇게 하면서 3페이지짜리 설명 자료를 보시면 종래와 다르게라는 표현이 있어요. 기존에 해왔던 바와 다르게 시간으로 계산해야 되는지 자기네들도 아는 거예요. 종래에는 날로 계산해왔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바꾼 거예요. 통째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게 타당한 건지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고, 고등법원이나 대법원 가면은 충분히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제가 이제 좀 사실은 윤석열 그 내란 속의 윤석열 피고인이 그동안 해왔던 법 기술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 체계에서 잘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체포영장에 대해서 다퉈보겠다. 그거 48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별로 법률적으로 의미가 없어서 대충 그런 건 안 하고 구속적부심 심사 같은 거를 요청을 해서, 구속은 기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 윤석열 측은 끊임없이 법 기술을 부리면서 국민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법률 전문가가 아니면.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놓치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상황을 계속 이렇게 끌고 오고 있는 것인데, 그 가운데 구속 취소도 사실은 그동안 잘 없던 거지 않습니까, 의원님? 구속 취소라는 것보다는 내가 구속이 됐는데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게 맞는 것이냐라고 따지는 적부심을 하는 건데, 이것도 또 구속 취소라는 형태의 새로운 트랙을 밟으면서 국민들이 이건 또 뭐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앞서 그 박주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황에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해서 상급심으로부터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데 왜 이걸 안 하는 겁니까? 즉시항고를 왜 안 하는? 지금 검찰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즉시항고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구속 취소 결정했던 법원의 효력이 미치는 게 아니라서 구속이 유지되는데, 구속 관련된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은 검찰총장은 이미
그냥 즉시 항고하지 말고 풀어줘라고 지시를 했다는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는 거였잖아요. 다만 특별수사본부 검찰 내부에 꾸려진 수사본부에서 그걸 안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검찰총장이 잘못된 지휘를 하는 것 같고, 특히 검찰총장이 그렇게 지시를 했던 배경이 뭐냐면 구속 정지에 대해서 항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어요. 이게 항고 제도가 받아들여지면 구속 정지라는 제도가 무력화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구속 정지가 아니에요. 윤석열이 청구한 건 구속 취소예요.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거든요. 근데 구속 정지 관련돼서 위헌 판결이 있었다는 이유를 가지고 구속 취소에 대해서도 자기네가 지금 즉시 항고를 안 하고 있는 거라서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이런 지시를 했죠. 결론 내리고. 근데 지금 특별수사본부의 본부장을 중심으로 한 수사팀은 따르지 않고 있어요. 보도에 따르면. 근데 이게 지금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어려우시죠?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졌고,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져서 결정문이 이제 송달이 되면 이 결정문에 대해서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다투지 않겠다 이러면 그 구치소에 보내가지고 석방 지휘를 하는 거예요. 검찰이 법무부로 가서 법무부가 이제 구치소에 야 석방 시켜,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수 있다라는 형사소송법 규정이 있습니다. 7일 이내에 즉시 항고를 하면, 말하자면 우리가 1심 재판에 대해서 2심, 3심 다투듯이 이런 구속 취소 결정이라고 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다툴 수 있잖아요. 다툴 수 있는 제도가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7일이라는 시간을 주고, 그게 바로 즉시 항고라는 제도인데, 그 제도에 따라서 즉시 항고를 하면 그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없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 즉시 항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계속 구속 상태에 있게 될 수 있는데, 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대검이 이것을 좌고우면하는 건가. 어제 즉각적으로 결론 내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결론 안 내렸고, 오늘 오전 11시 방금 전에 우리 민주당 그 원내대표단이랑 법사위원들이 대검에 항의 방문을 갔다 왔거든요. 대검에 가서 항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 내란숙의 윤석열을 정말 석방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당신 또한 내란의 공범으로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똑바로 결정해라,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왔는데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행사할 수 있는 즉시항고라는 권한을 가지고 분명히 구속 유지를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1심 결정은 매우 이례적이고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판단을 분명하게 구해야 되는데, 그런 권한 행사도 안 한 채 내란 수괴를 풀어주겠다,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거든요. 이건 내란 공범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강력하게 규탄하는 것이고, 심우정 총장이 이런 내부적인 결정을 했지만 박세현 특별본부장을 통해서 수사 담당자들은 안 된다, 일단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3시 30분부터 안국역에서는 이 구속 취소 결정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열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5시에 여기서도 거권 거부 시민행동에서도 또 집회가 열리지만, 저 건너편 광화문에서는 또 보수 집회가, 극우 집회가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또 이 태극기 성조기를 꽂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혹여라도 도발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 어떤 상황이 있어도 첫 번째는 안전, 두 번째는 평화, 세 번째는 질서, 안전, 평화, 질서, 어떤 도발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응하거나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평소에 의원님들을 자주 뵙고 질문을 많이 하니까 여기 나와 계신 시민 여러분들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너무 궁금했는데, 그런데 제가 오늘만큼은 이 구속 취소 사태가 너무나 엄중하기 때문에 여기에 좀 집중해서 법률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나 이후에 과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예각적으로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어느 분 계실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뭐 하나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바둑을 두는 사람입니다. 프로 기사는 아니고 바둑을 두는 사람인데 여태까지 있던 개념 자체가 AI에서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여태까지 사람이 알고 있었던 게 다 잘못됐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한 얘기로 이게 좀 옛날에 한명숙 전 장관 아시죠? 총리 1심, 2심 다 무죄 나왔다가 대법원에서 뒤집어져가지고 구속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거 중요한 결정을 사람한테 어떻게 맡길 수 있는 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니 근데 나 재판이라는 게 이해가 할 수 없어. 1심, 2심 다 무죄 나왔었는데 대법원에 가서 유죄가 나와서 한명숙 전 총리에게 구속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 중요한 결정은 AI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나 생각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사람을 다 못 믿겠어요. 사람을. 네. 아마 네. 선생님 말씀 취지 다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이런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판결들, 결정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제 구속 취소 결정은요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만약에 어제 결정이 그대로 굳어진다면, 즉시항고도 안 하고 이대로 그냥 끝난다면 지금 현재 구속 기소되어서 재판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 현재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수많은 피의자들, 더 문제는 과거에 구속 기소되어서 재판받았던 그러나 이미 형이 확정된 사람들, 이거 다 재심 사유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수십 년 동안 형사재판을 해와서 형이 확정됐거나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수사 중인 모든 피의자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들, 수사들이 다 원점에서 상당 부분 재검토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상급 법원의 판단도 더 이상 받아보지 않고 여기서 끝내겠다? 지금까지의 검찰의 행태와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검찰이 자기네들이 기소해가지고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무조건 2심, 3심 가거나 자기네들이 구형한 형량이 안 나오면 또 2심, 3심 다 갔잖아요. 유독 윤석열을 풀어주라! 이 결정에 대해서는 왜 즉각적으로 항고를 안 하는지 충분히 의심할 만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침부터 저한테 계속 문자가 들어와요. 자기 사건도 다르게 판단해달라고. 구속돼서 재판받은 분인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냥 입법으로는 가능한 얘기예요. 새로 앞으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계산하자. 근데 지금까지 수십 년간 그렇게 안 했던 걸 갑자기 윤석열에 대해서 바꿔주면서 새로 기준을 세우면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 다 재심 청구하고 다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법원이 엄청나게 지금 이상한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게 타당하다면 입법으로 제도를 바꿔서 앞으로 사례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하자. 그러나 갑자기 입법도 아니고 윤석열을 위해서 모든 기존에 해왔던 수십 년간 해왔던 걸 바꾼다? 그럼 이 혼란은 피할 수 없고 정말 엉망진창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당장 그 상상해 볼 수 있는 예상 시나리오는, 예를 들어서 구속 취소가 결정이 되고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아서 이 결정이 그냥 유지가 된다면 당장 구구집회에 가겠죠. 예? 내란수계가 구구집회에 가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뭐 이러면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또 선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내란이 사실상 내전적 상황으로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일말의 책임감을 가지고 내린 결정인 것인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제 과거에 재판받았던 모든 피고인 피의자들의 문제 제기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오늘 이 순간 벌어질 그 혼란에 대해서 저는 매우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 또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속 취소에 집중해서 질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방금 기자님께서 정리해 주셨듯이 아직 저 수사본부에서 동의한 게 아니고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검에서 그렇게 하라라고 지시는 내려왔는데 그걸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사 담당 검사가 해야 되거든요. 수사 담당 검사가 아직 그런 걸 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예요. 예. 예, 만약에 지금 이 사태가 계속 유지가 되어서 석방되는 일이 벌어지면 방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구 집회에 나타나서 국민을 선동할 것이고 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혹시 다시 계엄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단은 요건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요. 이번에 그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다는 거는 내란죄의 유죄 무죄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한 겁니까? 설사 법원의 지금 결정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딱 하나 사유로 판단한 거예요.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냐, 날로 계산하는 게 맞냐, 그것만 결정한 거지. 무슨 범죄 혐의에 대해서 입증이 안 됐다든지 뭐 이런 것 관련된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점. 그래서 마치 저쪽에서는 내란죄가 아니다 이제 라든지 심지어 탄핵이 안 된다라든지 이런 얘기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섞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탄핵 소추 의결을 국회에서 했기 때문에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속이 취소돼서 나온다 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은 행사할 수 없어요. 그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즉시 항고 포기, 석방지휘 결론 뭐 이렇게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통상 저도 뭐 검찰을 오래 출입한 것은 아니지만 정치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대검은 이런 입장이다라는 것을 기자들한테 풀을 하는 것이고, 예, 반대로 특수본에서도 아마 제가 보기엔 잠시 후에 또 입장이 나올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 안에 여야가 있으면 검찰 안에도 우리 입장은 이런 거야. 그런데 우리 입장은 이거거든. 이러면서 이른바 힘겨루기, 삿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박세현 고검장이 그 잘 아시는 것처럼 김용현 검찰총장, 김용현 국방부장, 죄송합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그 영장에서 상당히 많이 언급한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내란 혐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다 지적을 해놨기 때문에, 물론 이 구속 취소 결정과 유무죄는 달리 다투는 건데, 일단 풀려나면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한 이런 상황인 거고, 일단 거기까지만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업데이트가 되는 뉴스가 있는 대로 저도 추가 취재해서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간표를 돌이켜서 이제 보시면은요, 공수처에서 그 검찰로 이제 넘겼지 않습니까? 넘겼는데 검찰에서 이제 그 영장 연장 신청을 했어요. 그죠? 근데 법원이 영장 연장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시간을 갖고 검토하다가 재연장 신청을 또 했어요. 또 불허됐죠. 그 다음에 고검장, 지검장 회의를 소집합니다. 다들 뜨악했죠. 이 마당에 지금 시간이 부족하다고 계속 다들 난리인데 한가하게 별로 평소에 하지도 않는 고검장 회의까지 소집을 해요. 원래 이런 영장 청구를 할 때는 영장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한 이틀 정도, 최소 하루 이상 여유를 두고 기소를 합니다. 왜냐? 혹시 모르니까. 이게 관례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법원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이 쟁점들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가장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서 조금 더 일찍 기소를 하는 게 맞았어요. 지금 이번 결정에 하나의 중요한 단초를 제공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이게 단순한 뭐 착오 내지는 이런 판단일까?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은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만약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즉시항고조차 안 하고 이렇게 풀어준다 라고 했을 때는 형사소송법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검찰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특히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행사할 수 있는 이 권한을 행사하지 말고 석방하라. 이건 뭡니까? 소위 직권남용이 되는 거죠.
이런 위법적 행태들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우리가 정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 국회의 권한이 뭐가 있다? 탄핵 소추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오늘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왔습니다. 대검에 가서. 네. 그러니까 그 심우정 검찰총장도 탄핵 소추 할 수 있다. 뭐 빠르면 내주라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주신 것 같고요. 자,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잠깐 두 분 먼저 손을 드셔서. 네. 예, 뉴스 보면은 저기 2020년도에 그 지기현 판사가 그 도이치모터스 그 사건에도 연루가 돼 있는데 그때 사건하고 지금하고 그 뉴스에 검색해보면 나와요. 그때 그 뭐 저기 그 관련된 임원을 저기 4년 50억 때렸는데 3년 후에인가 그거를 1년 6개월에 저기 1억 5천으로 감경해가지고 다 이게 판결한 거를 연관이 돼 있는데 지금 저기 구속 취소한 것도 그 판사가 했는데 그것도 연관이 돼 있는지. 그 연관성을 뭐 언급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법원의 판단 그 자체는 우리가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비판할 수 있고 자유롭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그 판결을 내렸던 판사 개개인에 대해서는 조금 뭐 성향이 어떻다 이렇게 하면 좀 본질에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이고, 지금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어제 결정을 했던 그 재판부가요, 윤석열 내란 수개체에 대한 재판을 1심 재판을 해야 될 그 재판부입니다. 근데 그 재판부가 기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거기도 구속 취소 청구를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구속 취소 기각을 했습니다. 청구에 대해서 기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사정을 봤을 때 당연히 기각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판결이 나온 거고요. 윤석열 구속 취소 이 받아들인 결정이 또 한편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윤석열을 구속했을 때 구속 사유가 뭐였냐면 증거인멸 우려였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여러 뭐 사령관들, 부하 직원들 이런 사람들 붙잡고 다 증거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점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김용현에 대해서도 윤석열에 대해서도 계속 구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면서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판단이 없었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그 증거인멸 우려라고 하는 구속 사유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런데 시간이냐 날짜냐 이런 정말 대한민국 형사재판 역사상 있지도 않았던 판단을 끌어와가지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내란 수괴범을 대한민국으로 활보하게 만드는 결정을 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결정 자체도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중요한 건 검찰이 직시한 걸 해야 됩니다. 검찰도 얘기하잖아요. 기존에 자기네들은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 시간으로 계산해서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을 다 송두리째 흔드는 건데 즉시한 걸 안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네들 수사권도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계속 기소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해왔던 검찰인데 이제 와서 즉시한 걸 안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즉시한 걸 반드시 해야 되고, 지금 당장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거는 검찰이 즉시한 걸 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제가 정확하게 본 건지 모르겠는데 아까 여기 오면서 그 박은정 의원님 그 유튜브에 보니까 공수처가 다시 항소심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던데 그게 그래서 그게 진짜 가능한 건지 그냥 일단 그 검찰에서 지금
저쪽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해서 윤석열 측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이렇게 했고 지금 그 형사소송법에 따르면은 검찰이 직시항고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공수처로 다시 돌아가서 공수처가 하는 건 어렵고요. 이런 방법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심우정 총장이 문제라고 지목이 되고 있잖아요. 잘 돌이켜 보시면 과거에 장관이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적 있었죠? 누가 누구한테? 추미애 장관이.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장관 직대가 있잖아요. 지금 법무차관이 일반적 수사지휘권이나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건 하나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수사지휘를 할 수는 없어요. 검찰청법상. 근데 일반적 수사지휘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야 심우정 너의 판단이 잘못됐어. 너 이 사건 그 석방이든 뭐 즉시항고든 이 건에 대해서도 빠져. 그러면 특수본이 이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시점에서는 법무부의 어떤 역할이라도 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예,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검찰이 즉시항고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대검에서는 석방하라 하고 있고 특수본에서 그걸 반대해서 안 하고 있고, 근데 그걸 최근 결정권이라고 해야 되나? 자기네들끼리 합의를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게 7일 안에 합의가 안 되면은 석방이 되는 거고, 아니면은 특수본에서 자기네 석방 못 하겠다, 자기네가 그냥 즉시항고 자기네 판단대로 먼저 즉시항고를 한다든가 그렇게 안 되나요? 심우정 경찰청장이 꼭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건가요? 지금 그 이 사건에 대한 총체적인 수사권은 특별수사본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장이 지휘를 하게 돼 있잖아요. 검사 동일체라고 해가지고 지휘를 하고 있는데 총장도 또 함부로 자기가 임의대로 또 할 수도 없어요. 석방 지휘를.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지금 그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담당하고 있는 특별수사본부를 배제하는 조치를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총장도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이 있고 특별수사본부도 지휘를 일단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휘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휘는 적절하지 않다, 다시 판단해달라, 이렇게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양측 다 독자적으로 뭔가를 하기 어려운 어떤 조건은 있는데, 만약에 그 특별수사본부가 기세가 있다면 충분히 그럴 여지는 있어요. 그냥 직시항고 딱 던져놓고 그 다음 뭐 징계 조치든 뭐든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자체가 징계 사안은 될 수 있지만 직시항고를 단독으로 독자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무효가 되는, 효력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법에 따르면 뭐 검찰총장이 직시항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나 검찰청이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 않고 검사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진짜 특별수사본부의 검사들이 그래 나중에 내가 혼나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을 좀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할 거야 하면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힘겨루기 과정이 있는 거고 어느 쪽이 지금 압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이 이길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지휘 권한이라는 게 있긴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거나 버틸 수도 있는 권한도 있긴 있지만 수사검사들한테 장기적으로 이게 시간이 가다 보면 사실은 이제 총장에게 유리한 국면이 갈 수 있어서 그대로 놔두면 안 되고, 밖에서 저희 같은 국회나 정당이 그렇게 하지 마라 총장 이렇게 얘기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관한테도 압력을 좀 가해서 이거 지금 실무적인 사례들 어떻게 처리할 거냐, 기존에 진행됐던 거하고 완전히 다른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해서 뭔가 압력이 계속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체포영장도 집행이 됐고 구속이 됐고 이제 곧 헌법재판소에서 선고가 나오면 파면은 8대 0으로 될 것이고, 자 이제 대통령만 새로 뽑으면 된다라고 안심하고 있던 찰나에 다시 또 이렇게 허를 찌르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단 한순간도 방심할 수가 없고 정말 눈 똑바로 있어야 절대로 우리가 코베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앞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는 즉각 월요일부터라도 국회 법사위 열어서 법무부 관계자들 불러다 놓고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따져 물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각자 저희들처럼 현장에 있는 언론인들은 적극적으로 취재해서 검찰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인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당장 또 지금 들어오는 속보들은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인
법률위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예, 국민의힘 법률위원장 주진우 의원이 지금 즉시 석방을 하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거다라고 또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국민의힘이 지금 나경원 판사 출신의 나경원 의원 등 포함해서 정치적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거 좀 여쭤볼게요, 의원님. 그 지난번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 심사할 때 기억나시잖아요. 서부지법 폭동. 그때 정광훈이 저항이라는 저항권 행사 뭐 이런 얘기야. 헌법보다 위에 있는 게 저항권 행사다 이러면서 뭐 우리가 가서 윤석열 그 데려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굉장히 선전선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새벽에 영장이 발부되니까 바로 또 서부지법에서 폭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이 헌법이 그냥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의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종식시키려는 노력 대신 정반대로 더 질주하고 있어요. 좀 심각한 문제고요. 네. 사실 법률적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헌법적 가치를 지킨다거나 헌법적 가치를 내재화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오히려 헌법을 훼손시키는데도 자신의 법률적 지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법조인들 보면은 정말 저희들이 봤을 때는 헌법하고 배치되는 이야기들 너무 많이 하거든요. 얄팍한 법률 지식을 가지고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명백히 구분해 주시고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아까 정광훈 목사의 저항권 얘기했는데, 저항권이라는 걸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헌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면서 어떤 권력이 남용되고 그것을 통해서 기본권이 막 침해되고 이럴 때 저항권이 나오는 거지, 본인이 헌법을 망가뜨리면서 저항권을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들이 헌법을 막 때려부시면서 이게 저항권이라 그러는 게 말이 됩니까?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주의 집회에서도 특히 이제 서천호 의원 같은 사람은 지지난주인가요? 집회 현장에 나와서 헌법재판소를 처부수자 이런 막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 게 굉장히 심각하고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법 위에 군림했던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런 방식으로 폭력을 동원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이게 용인이 되고 법을 안 지켜도 된다라는 식으로 가면 대한민국 무법천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그야말로 만민공동회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조차도 못하게 되는, 비상계엄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면 이런 건 상상도 못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유로운 활동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니까요. 자,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여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검찰도 여론이 어떤가, 국민들이 어느 방향으로 어떤 입장을 정하느냐, 특히 중도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집회에 더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또 이렇게 화가 나셨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때가 또다시 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또 질문 받겠습니다. 어느 선생님 질문 주실까요? 네. 저는 광주에서 올라왔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우도 아니고 좌도 아닙니다. 중도입니다. 근데 제가 그 5.18 때 화염병 세대입니다. 잘 알아요. 저 대학교 다닐 때 봤고, 그래서 좀 만나게 됐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솔직히 뭐냐면, 과연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가 과연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는가? 나는 이거는 상당히 넌센스였어요. 왜냐, 부정부패, 대통령 주변에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그 공처인데 내란죄는 수사할 수가 없어요. 경찰이 수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걸 깨고 공처가 이걸 일방적으로 이렇게 했다. 이건 너무 그 첫 단추부터 잘못 꼈다. 난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걸 빨리 해체하고 다시 어떤 저기를 찾아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나서도 잘못했다 하는 거 아무도 없고 다 저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더 화나는 거예요, 이거. 예, 제가 좀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틀렸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그 공수처, 그러니까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검찰, 공수처, 경찰 뭐 얘기들이 좀 나왔었는데요. 그 경찰은 본래적인 수사권이 내란죄에 다 가지고 있는 건 다 아실 거고, 공수처하고 검찰에 대해서는 원래 수사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 관련 범죄로서 이제 내란죄를 수사하고 있고 지금 수사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요, 어제 구속 취소 결정에서 이 과정에서 윤석열 변호인들이 그 주장을 똑같이 했습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수사기 때문에 구속 취소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 법원은 이거에 대해서 피고인의 주장만으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라고 판단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영장 청구하는 과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권을 전제로 해서 영장 발부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대범죄 사안에 대해서 법원이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은 백지무효,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은 전 적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건요, 지금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어제의 구속 취소 결정은 우리 박준우 의원님이 잘 말씀 주신 것처럼 딱 하나, 숫자 계산.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 산수라고 했잖아요. 요 산수 계산을 검찰이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판단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실제 윤석열 내란 수개죄 형사재판에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영향을 주느냐, 주지 않는다. 마치 저쪽에서는 분명히 그럴 거예요. 구속 취소됐으니 이 수사 전체가 잘못됐고 재판도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이제 몰고 갈 텐데, 그것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탄핵 심판하고 또 연결시킬 겁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속 취소 결정에서 그 판단의 대상은 아주 절차적인 제한적인 문제인 거고요. 탄핵 심판은 윤석열이 헌법 위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라고 하는 헌법 위반 여부가 쟁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듯이 헌법 위반했잖아요. 이런 상식적인 판단을 헌법재판관들도 만장일치로 판단할 것이다. 언제? 일주일 안에. 그 부분을 분명하게 좀 구분해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공수처의 수사권 관련돼서는 아까 이제 잘 말씀해 주셨는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줬죠. 법원이 영장 발부할 때 그걸 심사하거든요. 그래서 영장이 이미 나왔다는 거는 수사권을 갖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고, 법원 행정처장이라고 있어요. 대법관입니다. 대법관이 국회 법사위, 국회 본회의에 나와서 거듭 얘기했어요. 적법하게 영장이 발부됐다. 그 얘기는 공수처는 수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제 그렇게 결정하면서 나온 설명 자료가 있어요. 구속 취소가 하면서 설명에도 수사권이 없다라고 돼 있는 게 아니라 수사권이 있는 걸 전제로 하는데 있는데 딱 하나 뭘 문제 삼았냐면, 직권남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했는지에 대한 증거 자료나 이거를 안 냈다, 또는 그런 게 안 보인다라고 얘기한 거지, 수사권이 없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명확하게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지금 2시 46분 지나는데요. 저희가 조금 더 길게 계속하면 좋을 텐데 3시에는 끝내야 됩니다. 여기 주최 측에서 이 장소를 써야 되는데, 박주민 의원님하고 이호 의원님 그리고 취재 편의점이 함께 공동 생방송을 갑자기 하는 바람에 여기를 써야 되는 장소여서 비켜줘야 된다고 해가지고요. 저희가 두 분만 질문을 받는데, 선생님 잠시만요. 아까 저쪽에서 선생님 먼저 드신 분이 계시거든요. 예, 저는 걱정이 좀 많이 돼서 그 걱정을 좀 해소했으면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아까 여지라는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항상 생각해 왔고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결론은 상식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동일하게 탄핵은 당연히 기각될 것이, 인용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당연하게 상식적으로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보았던 건 상식의 모습을 보아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탄핵 사유라고 하는 면에서 법적으로 혹은 상식적으로 단 하나만이라도 다르게 생각해서 기각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건지,
그 요소가 하나라도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얘기하고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방송도 보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나눠보지만은 제 생각엔 너무 희망적이고 너무 나이브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제 여기 계신 분 모두 다 탄핵은 당연히 이용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어떤 지금 이번에 구속 취소한 판사처럼 그런 사람이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탄핵 심판과 관련해 그런 여지가 과연 하나도 없는 것이냐,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재판도 사람이 하는 거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 저희가 다 정확하게 짐작 또는 뭐 예상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죠. 저도 그래서 저는 상식에 기해서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거예요. 어제 결정이 충격적인 이유는 수십 년간 시간으로 계산한 적이 없어요. 수십 년간. 예, 다 날로 계산해 왔어요. 검찰조차도 우리 수십 년간 날로 계산해 왔는데 과거의 그 사건들 다 어떻게 될 건데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갑자기 윤석열 때 와서 갑자기 바꿔야 된다라고 지금 판사가 한 거니까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된 거죠. 탄핵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변론 준비기일 때 쟁점을 정리해요. 이거는 헌법 위반이 아니냐를 기준으로 따지게 되잖아요. 쟁점이 4가지예요. 12월 3일 날 있었던 계엄이 실질적이고 절차적인 요건을 준수했느냐, 그게 첫 번째 쟁점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포고령을 같이 발표하는데 포고령 중에 제1호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특히 국회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이 위헌적이냐, 이게 두 번째 쟁점이에요. 세 번째 쟁점이 그렇게 비상계엄을 하면서 군대를 국회에 넣을 수 없거든요. 계엄 때는. 군대를 넣었냐, 이게 세 번째 쟁점입니다. 네 번째 쟁점이 부정선거가 의심된다고 해서 선관위에 군대를 넣었냐, 이게 네 번째 쟁점이에요. 근데 이 4가지 쟁점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걸 판단하는 사람은 우리가 예상과 다른 모습이 나온다는. 그렇죠. 지금 의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 최근에 보수 유튜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5대3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은영 재판관 임명하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퍼뜨리고 다니니까 평범한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저러한 그 미디어를 접하다가 이러다가 뒤집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두 가지로 이제 받아들였는데, 하나는 우리가 윤석열 파면이라고 하는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더 긴장감을 가지고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더 열심히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런 측면을 좀 주문해 주신 것 같고요. 또 한 측면은 어쨌든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탄핵 사건에서도 재판관 개개인의 성향에 따른 우려들이 있었지만 8대0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이 됐듯이 이번에도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하고,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긴장의 끈을 늦추면 안 됩니다. 지금 국면에서 계속 상식 밖에 어떤 소수의 법관들, 재판관들의 판단이 나올 여지는 분명 있을 수 있잖아요. 긴장의 끈을 늦추면 안 되고, 그래서 민주당은 오늘 모든 행진까지 마치고 다시 국회로 모입니다. 국회의원 총회를 밤 9시에 잡았고요. 의원총회 이후에 철야 농성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검의 잘못된 이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 즉시항고, 즉시항고, 그 다음에 즉각적인 파면 선고를 촉구하는 즉각 파면, 이런 내용의 농성을 돌입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여기 같이 계시는 우리 당원분들, 시민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마음을 놓고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상식의 경우도 진짜 상식으로 만들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저희들이 알고 있고 또 알게 되었잖아요. 헌법이 당연히 지켜져야 되지만 헌법이 지켜지게 만들려면 굉장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영호 의원이 말한 대로 오늘부터 저희 또 국회의원들은 다 대기하고 필요하면 뭐 기자회견이든 항의 방문이든 또 상임위를 열든 본회의를 열든 계속 할 거고, 또 심각하게 상황이 돌아가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이라든지 이런 수단을 다 강구할 거고 진행을 할 겁니다.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탄핵되는 것이 너무나 맞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의고 상식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의심하거나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쪽은 계속 마치 아닌 것처럼 얘기할 거예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저쪽에 대해서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권성동 원내대표가 방금 전에 지금 당장 윤석열 석방 안 하면 불법 감금죄로 고발을 하겠다. 그리고 사상 초유의 대통령 불법 감금 사태다.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구치소에서 현재 대기 중이다. 이제 이런 속보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요.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과 싸우겠다는 내란범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면, 국민이 지면, 그러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없어지는 것이고 법치주의도 사라지고 헌법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야말로 그냥 무법천지 속에서 아무렇게나 그냥 손바닥에 왕자 쓰고 나온 사람이 대통령 하면서 멋대로 통치하는 그런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 나라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53분인데요. 제가 2분 정도만 더 받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 탄핵이 인용되고 나서 대선 치르기까지도 조금 저희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탄핵 인용과 동시에 지금 마은혁 재판관도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을 반드시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선 공고도 하지 않고 질질 끌고 또 여야가 합의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탄핵 이동 동시에 최상목을 탄핵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민주당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최상목 탄핵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이제 예전부터 계속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법률위원장이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당의 입장인 것처럼 비칠까봐 내부적으로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지금의 이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정말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계엄이라는 게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절차와 요건이 엄격해요. 그래서 이 엄격한 요건을 갖춘 채 계엄을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해요. 윤석열 같은 사람이. 그래서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이보다 더 세게 뭔가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거냐 아니냐 해서 심지어 대통령의 계엄 권한을 아예 삭제하는 계엄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해요. 근데 과연 그렇게 하면 어떤 또 권력자가 나타나서 계엄 안 할까? 저는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최고 권력자들이 향후에 이런 위헌위법적인 행태를 하지 못하도록, 꿈도 꾸지 못하도록 정말 엄중한 역사적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윤석열의 내란 수괴죄 탄핵뿐만이 아니고 말씀하신 최상목 대행 지금 어떻습니까? 저희 민주당 법률위원회에서 1월달에 직무유기죄로 고발을 해놨어요. 뭘로 했냐? 마은혁 재판관, 마용주 대법관 지금 다 임명 안 하고 있어요. 심지어 헌재에서 임명하라고 결정까지 났는데도 버티고 있어요. 헌법 위반을 밥 먹듯이, 누구 표현에 따르면 숨쉬듯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상설특검, 내란 상설특검에 대해서 추천 의뢰를 해야 되는데 법에 보면 의뢰해야 된다라고 의무로 돼 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있어요.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가 계속 영장 집행 거부했잖아요. 대통령 권한 대행이면 그런 위법적 행태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조치 안 했잖아요. 이런 위헌 위법을 숨쉬듯이 하고 있는 이런 권한 대행, 최고 권력자를 제대로 심판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다른 권력자가 나왔을 때 그런 거 해도 되는구나. 저는 그래서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상황 판단도 정치권에서는 필요할 수 있지만 때로는 원칙을 엄중하게 세우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길게 봤을 때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한 지금 시점 아니냐. 그래서 그런 판단 없이 저는 최상목 대행 탄핵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수 의견이에요. 뭐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특히 헌재가 임명하라고 얘기했는데도 안 한다?
이거는 진짜 최악이에요. 전에 같았으면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못됐다는 걸 화끈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탄핵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뭐 윤석열에 대한 결정이 나오면 바로 하는 것, 뭐 이런 것도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박주민 의원님이 동의하셨으니까 이제 다수 의견입니다. 지금 그 댓글창에도 유튜브로 이제 현장에 직접 못 오시는 분들께서 댓글로 여러 질문들도 주시고 답답함도 성토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대검이 너무 세게 엄플하는 거 아니냐, 특수본도 빨리 입장을 내라, 이제 이런 의견들도 주시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모든 것들은 서로 이렇게 정반합 속에서 다투고 갈등하면서 최후의 승리는 누가 가져가느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집단지성의 힘으로 이 나라를 어떤 나라로 만들지를 끝내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중심을 잃지 않고 이 여론을 잘 형성해 나가는데 여러분들께서 큰 도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2시 58분인데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거 질문 안 하면 집에 못 가겠다. 나 반드시 오늘 이거 예. 유튜버 선생님이셔가지고 평소에 질문 많이 하시니까 시민들께 좀 드리시면 어떨까요? 네? 네네네, 그렇게 하시라고 양보하셨습니다. 자, 제가 뭐 직장인 좋습니다. 직장 맨날 나오는 그 초등학생 오늘은 안 왔어요? 신학기라서 못 온 모양입니다. 자, 선생님 맞아요. 아유 죄송합니다, 잊었어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앉으세요.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맹태근 그 부정서구 사건 좀 궁금해요. 네, 그게 계속 궁금한데 그게 좀 어떻게 돌았으면 쓰겠는가 좀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또 명태균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창원을 사실 많이 다녀왔습니다, 선생님. 명태균 씨가 그 목금 이틀간 검찰에서 또 수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황금폰과 USB를 검찰에 이미 낸 지가 오래됐습니다. 12월 12일, 12.12 그때 냈고요. 본인이 구속되기 직전에 5개로 엑기스만 따로 모아서 조선일보 기자에게도 주고, 그리고 뭐 관련자들에게 나눠서 분산해서 해놨습니다. 중요한 것은 검찰이 황금폰 무려 50만 개의 자료가 담겨있는 이 황금폰 세트를 검찰이 쥐고 있는데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명태균 씨는 오세훈 시장,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뭐 입장을 밝혔어요. 오세훈 시장과 관련해서 제가 다 소개할 수는 없는데, 뭐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이런 대선 출마자들에 대해서는 대선 출마 못하게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그 밖에 다른 정치인들 30명 죽일 카드가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 본인이 적극적으로 검찰에 그 협조는 하는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카피본 가지고 검증하겠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관련돼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특검하자. 나는 검찰 못 믿겠다. 특검을 통해서 밝히자. 그리고 국회가 요청하면 다리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양쪽의 다리가 약 15도 각도로 틀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본인은 이제 빨리 나를 보석을 해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법원에서 아직 그 결정은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후에 과정에서 국회에 출석을 해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소상히 밝히겠다. 다리에 보조기라도 차고 나가서 밝히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장인선의 취재편의점에 많이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제는 정말 3시 1분이라서 오늘 오세훈 시장이 전화 박범계 의원이 접견 갔더니만 그 이후에 자기를 명태균 씨가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내려와서 만났을 때 들었던 얘기 뭐 많지는 않지만 전화 한마디도 안 했는데 계속 오세훈 욕하시던데. 제가 접견해서 욕하는 게 아니라. 네. 자,
지금 뭐 3시 2분이라서 주최 측의 요구도 있고 해서 저희가 더 길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구속 취소 사태에 대해서 아직 안 끝났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구속 취소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한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두 분 의원님들께 끝인사 하실 시간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이용훈 의원님께 마지막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장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은평갑 당원 여러분, 예, 인천 서구 당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윤석열 탄핵 파면 결정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계속 같이 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긴장감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농성 진행하고요. 내일부터는 비상행동에서 매일 저녁에 광화문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민주당도 계속 긴장감 갖고 국회 내외에서 활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짜 감사하고요. 많은 분들이 댓글로 그렇게 글을 남겨주시더라고요. 민주당 좀 나이브해진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할 거고요. 아까 이용호 의원이 말한 대로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이미 다 세워놨고요. 어제부터 비상대기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계속 비상대기 하면서 필요한 데 역량을 집중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임위 열고 본회의 열고 이런 절차들을 계속 밟아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걱정 안 시켜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끝까지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장윤선 기자였고요. 네, 괜찮으셨다면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